자석으로 간편하게 사암침, 사암침법 TV.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사암침법의 핵심 원리 다시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특히 주목해서 봐주세요. 의학 5경. 동의학에 수많은 의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서들은 여기 의학 5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동의학의 의서들은 소문, 영추, 난경, 상한론, 금계요략, 이 5가지의 의서들이 의학 5경에 속해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문, 영추, 즉 황제내경, 영추, 소문, 그렇습니다. 영추와 소문은 황제내경을 말해요. 난경은 황제 80일난경 또는 80일난경, 그리고 줄여서 난경 이렇게 말하는데요. 황제내경은 기원전 475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다수의 의학자들에 의해서 집대성된 동의학의 제1의 경전입니다. 난경은 황제 80일난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역시 작자불명이지만 존경하는 의학자 편작의 이름을 빌려서 편작이 수록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신농본초경이 신농시 황제가 쓴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황제 80일난경은 편작의 이름을 빌려서 집대성했을 뿐 황제내경과 거의 같은 시기에 어쩌면 거의 같은 의학자들에 의해서 집대성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영추편을 침경이라기도 하는데요. 이 침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황제 80일난경입니다. 그러면 상한론 금계요략은 그렇습니다. 준경 선생께서, 즉 장준경 선생께서 상한자병론이라는 책으로 엮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상한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스, 스페인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 독감,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등의 급성열성 전염병, 급성열성 호흡기 전염병, 그것을 준경사께서는 상한병이다 하셨고, 그 상한병과 함께 기타 여러 잡병들을 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상한자병론으로 출간되었는데 후인들에 의해서 상한병 편은 따로 상한론으로 모아두고, 그리고 기타 잡병들을 금계요략에 수록함으로 2가지의 책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내경과 상한자병론이 동의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한론을 폄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날 동의학의 모든 의서들은 황제내경과 상한론을 기초해서 집필된 책들입니다. 동의학의 양대 수레바퀴, 양대 산맥, 내경과 상한론. 동의학은 내경과 상한론에 의해서 모든 의서들이 비롯되었지만 거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게 있어요. 호, 보기모, 실사기자, 즉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이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실제하는 메커니즘인가, 그것을 의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하나도 없었어.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허증이고 무엇이 실증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이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의학의 태면 사암경, 즉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줄여서 사암경 또는 요결이라고 하죠. 보다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게 사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암경이 등장함으로
동의학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동의학의 태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단어죠. 이것은 홀리 바이블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홀리 바이블의 첫 구절, 첫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끝에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맨자로 끝나거든요. 태자로 시작해서 맨자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 또는 처음과 끝 또는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경과 상한론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의서들이 담아내지 못한 오행의 상생상극은 과연 우리 몸에서 어떻게 실지하는가? 그리고 허즉 보기모 실즉 사기자에서 무엇이 허증이고 무엇이 실증인가?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조선시대 때 광해군 임금 시절에 황연학 선생, 그분께서 수많은 임상과 연구 노력 끝에 삼두인 침구 요결을 완성하시는데, 이 요결에 황제내경, 상한론 그 후에 수많은 의서들이 담아내지 못한 오행의 상생상극의 그리고 허허실실의 의미를 의과학적으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국뽕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짧게, 우리가 국뽕의 국뽕으로 침술, 우리 민족이 처음 만들었어. 통일족이 석침을 만들어서 중국에 전해짐으로 중국의 침술이 발전하게 된 거야. 오리진은 우리야 라고 아무리 국뽕으로 주장한들, 우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미국에 계신 시청자님,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의 침구사를 두고 있는 나라들, 여러분들 무엇으로 공부하셨습니까? 그렇죠. TCM 커리큘럼에 의한 책으로 공부했고요. 시험 치를 땐 그렇습니다. TCM에서 제공한 시험 요강에 따라서 시험 치르셨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아큐펑처 하게 되면 차이니즈 메디신,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 TCM으로 불러요. 누가 아큐펑처 하면 그거 TKM이지 이렇게 말하는 서구의 의학자들 거의 없어요.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으로서의 아큐펑처, 그것은 우리들만의 리그예요. 그런데 동의학의 이론의 완성을 이룬 위대한 그 삼경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전되고 있고, 또 우리 방송과 같은 이러한 유튜브 또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원리를 함께 공유함으로 많은 의학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가치를, 그 위대한 삼경의 진가를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되풀이 삼진법의 진가를 설명하는 핵심 원리 시리즈를 자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매우 특화된 내용으로 그것을 증거할 텐데요. 동의학의 이론은 삼두인 침구 요결로 완성된다.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은 인체 내에서 어떻게 실제하는가? 삼두인께서는 요결에 12경맥의 경기의 허실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에 속한 장부의 허실이란 무엇인가? 그로 인한 병증들을 논하셨고, 그리고 임상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어요. 동의학의 이론은 삼두인 침구 요결로 완성된다. 허허실실, 의과학적인 고찰, 이것은 여기 행림성원에서 출판한 유일한 요결 삼경 해설서 삼침의학, 실사고시 삼침의학에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피드백 해보세요. 없는 분들은 여기 밑에 자막 나갑니다. 이리로 문의 주시고요. 허허실실,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을 생명력 유지 기본 시스템으로 살펴봅니다. 생명력 유지 기본 시스템, 인간의 생명력 유지 중요 조건, 체온, 혈압, 체액, 이것이 절약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으로 설명이 돼요. 보실까요?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줄여서 RAAS. 이곳에 상생상극작용, 우리 몸에 실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생명력 유지 기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생명력 유지를 위해서 정상 혈압, 정상 체온, 정상 체액, 그 항상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이 절약되지 않도록, 저하되지 않도록 먼저 여기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효소이기도 한 호르몬. 그러면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분비하죠. 그러면 레닌이 엔지오텐시노진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엔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엔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근육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혈압, 체온, 체액 저하일 때 레닌이 분비돼서 엔지오텐시노진을 분해하는 그 과정을 동의학적 용어로 수생목이라 하고, 여기 엔지오텐신 1은 근육 활성 전구 물질이 되는데 동의학에서는 간은 근육을 축원한다 했죠. 심장을 뛰게 하니 목생화라 한다. 그런데 이 엔지오텐신 1을 폐에서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즉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 줄여서 ACE, 코로나 전국에서 익숙한 단어이죠. ACE. 그런데 그 ACE로 엔지오텐신 1을 분해하면 엔지오텐신 2가 돼요. 엔지오텐신 2.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신장 외 고칼콘,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알도스테론이 분비됨에 따라서 신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체액, 체온, 혈압 유지력에 피드백이 주어지는데 신장에서 소금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그로 인해 혈압, 체액, 체온 항상성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금생수라 합니다. 금생수. 그런데요, 여기 엔지오텐신 2는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폐가 만듭니다. 어떠한 물질로? ACE라는 물질로. 그런데 엔지오텐신 2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변환됨으로 인해서 여기 잘 보세요. 혈관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수축이 돼요. 그래서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하는데 만약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더 수축이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심장은 ACE2라는 물질로 편리상 폐에서 분비되는 컨버팅 엔자임을 ACE1이라고 합시다. ACE1과 기량작용을 통해서 폐의 ACE 분비를 조절을 해요. 이것을 가리켜 화극금이라 한다. 오행의 상생상극작용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실제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장육부에 골고루 그 시스템이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는데요. RAAS의 상생상극과 허허실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성분의 합성은 다른 기관에 비해 특정 기관에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 신장에서는 레닌, 폐에서는 ACE, 부신에서는 알도스테론과 같이 내분비와 함께 합성 기능합니다. 그 구성 요소의 일부 또는 전체는 뇌, 심장, 혈관괴, 지방조직, 췌장, 태반 및 신장에서 발현되어 자가분비, 내분비 및 측분비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레닌은 신장 외에도 심장, 뇌, 부신, 고환, 혈관괴, 비만세포, 즉 여기 비만세포는 살찌는 비만세포가 아니라 마스트셀, 그것을 말합니다. 마스트셀,
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엔지오텐시노진은 신장, 뇌, 척수, 장, 간막, 부신, 심방, 폐, 위, 비장, 대장, 난소 등 간 외의 사이트에서도 생성되고 또한 심장의 심실 전도 조직에서도 발현되며 상호 역조절 작용으로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합니다.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은 광의적으로는 생명력 유지 시스템 중에서 체온, 혈압, 그리고 체액 조절, 그런데 각 장부들이 또 주변 조직과 역상호작용으로 조절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하고 있더라. 상호 역조절작용으로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오행의 상생 상극작용? 그렇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이 개별 구성 요소의 결핍은 저혈압과 관련이 있는 반면 RAAS의 개별 구성 요소의 과발현은 혈압을 크게 증가시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레닌이 적게 분비돼요. 그러면 저혈압. 너무 과잉 분비돼요. 그러면 고혈압. 엔지오텐시노진도 너무 적게 분비돼요. 그러면 저혈압. 너무 과잉 분비돼요. 그러면 고혈압. 에이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분비되면 저혈압, 과잉으로 분비되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알도스테론 역시 적게 분비되면 저혈압, 많이 분비되면 고혈압.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활용해서 알고 보니까 서의사들도 약침을 놓고 있었어. 아니 이거 동의학에서 배운 거야. 틀림없이. 아마 모티브를 여기에서 얻었을 거예요. 특히 어쩌면 이심전심으로 여기에서 얻었을지 몰라요. 이들이 어떻게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허실 판단으로 약침을 넣는지 보십시다. 약침? 그렇습니다. 주사기에 약을 담아서 찔러 넣으면 그게 약침이지. 먹이는 것, 타브렛 등등, 그것도 일단 약침이라고 비유해 보자고요. 보니까 레닌, 알도스테론, 엔지오텐시노진, 엔지오텐신 1 혹은 2 등등의 허실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약을 씁니다.